지구에 지금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에서 인간이 주인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간의 수는 66억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2, 3년 뒤에는 70억을 넘을 것이다. 인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그때는 인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구에는 오늘날 인간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상황으로서 공룡들이 살았습니다. 공룡들이 지구촌의 주인 역할을 했죠. 근데 그 공룡들이 오늘날 우리 인간이 66억이 돼서 지구 어디든지 인간이 살지 않는 곳이 없는 정도로 편만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6,500만 년 전에는 공룡들이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지구 표면에 굉장히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석이나 이런 걸 보면은 공룡들의 발자국이라든가 이것이 6,500만 년 전에 생긴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또 세계 토처에서 공룡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자연사 박물관, 거기에는 공룡들의 화석으로 남은 뼈 조각들을 다 연결시켜 가지고 공룡의 원래 모습이 어땠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재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공룡의 크기가 얼마나 컸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500만 년 전에 지구촌에서는 공룡이 주인 노릇을 했는데, 그 공룡 중에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그런 공룡도 있고, 또 물속에 있으면서 또 육지로 올라오고 그런 물뭇 동물과 같은 그런 공룡도 있었고, 또 새처럼 공중을 날아다니고 그러는 공룡들이 있었습니다. 공룡 중에도 여러 종류의 공룡들이 있어서 지구의 편만에 있었는데, 그것이 6,500만 년 전에 모두 멸종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공룡들이 그때 지구 표면에 얼마나 많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그 공룡들이 죽어서 일시에 죽어서 육지에서 땅에 묻힌 경우도 있고, 바다에 또 떨어져서 바다 밑에 가라앉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 이게 6,500만 년이 지난 오늘날 유전이라고 하는 기름, 석유를 꺼냈을 수 있는 유전이 곳곳에 생겼습니다. 육지에도 있고 바다 안에도 있고. 그것이 그때 당시 공룡들이 죽은 몸 사체의 기름기들이 오랜 세월을 경과하면서 지하에 석유로 남아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석유를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무려 3,500만 배럴의 기름을 사용하는, 그렇게 하면서도 수십 년 동안 기름을 사용하는데, 언젠가는 매장된 유전의 기름량이 다 독이 난다. 그래서 이제 오일 피크다. 이제 이런 얘기도 오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가 기름을 사용하는 석유 문명, 이걸 보면은 얼마나 많은 공룡들이 그때 당시 살았었느냐. 그래서 한꺼번에 몰살되었다. 6,500만 년 전으로 추정합니다.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소행성이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유카탄 반도에 지금 남아있는 아주 거대한 분화구, 그것이
흔적이 6,500만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그 옛날에는 그 유카탄 반도 주변이 다 육지였을 텐데 지금은 그 분화구가 있는 장소는 해안가입니다. 바다 밑입니다. 그 유카탄 반도의 그 크레이터, 그 거대한 분화구가 존재하는 그 장소의 이름이 칙스룹입니다. 칙스룹. 그런 그 지역에 그 물 밑에 직경이 180km나 되는 거대한 크레이터가 그 분화구가 물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오늘날도 가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6,500만 년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유카탄에 그런 소행성이 거기 충돌했다고 하는 것은 지층에 있는 그 모든 그 누적된 정보 속에서 알아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미국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그 유카탄에 가서 지층 연구로, 지질학자인데 지층을 연구하는 속에서 유카탄에 소행성이 거기 추락했다 하는 것은 이제 거의 뭐 확실하다고 그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그때의 그 충돌할 당시에 약 100조 톤에 해당하는 그 먼지가, 그 흙가루죠. 그것이 대기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층권까지 가면서 대기권 전체를 채웠는데 100조 톤이니까, 그럼 대기권에 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분과 이 미세먼지와가 합해가지고 좀 쉽게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은 밀가루 반죽한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유사한 물질로 지구 전체를 덮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태양 빛이 차단돼서 지구 표면은 어두워지고, 또 열까지 차단돼서, 물론 그 밀가루 반죽처럼 된 그 대기권층의 외곽지대는 굉장히 더웠겠죠. 태양이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러한 층을 관통해서 태양열이 지상에 도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벌어져서 결국은 태양열 에너지가 차단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구의 표면 온도는 마이너스 40도, 50도로 하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른바 빙하 시대라는 것이 시작됐는데, 그때에 그 공룡들이 다 죽었습니다. 정말 공룡뿐만 아니라 그때 다른 짐승들도 다 죽었고, 식물들까지도, 나무들까지도 다 얼어서 지구에는 그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얼음 덩어리죠. 그 표면이. 그래서 이제 빙하 시대가 시작돼서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최근입니다. 1994년도에도 그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질 뻔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6,500만 년 전에 그 유카탄 반도에 추락했던 그 소행성의 직경은 약 10km라고 하는데, 그것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그 대기권의 마찰로 인해서 소실돼 가지고 그 지상에 추락한 것이 직경이 10km라고 하는데, 원래는 한 12, 13km 되는 것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좀 소실돼서 작아진 경우였을 겁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 혜성, 맞아, 코메트죠. 살별, 꼬리를 달고 태양계 바깥에서 태양계 안으로 들어와서 지구를 향해서 아주 돌진한 사건이 1993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 그 궤도를 계산하면은, 속도와 이런 걸 계산하면은 1994년 전반부에 뭐 6월이나 7월에 지구와 충돌한다. 그렇게 돼서 아주 1994년도에 지구의 종말이 오느냐, 이러한 그 얘기가 되고, 우린 또
북한에서는 그 해에 김일성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어떤 위기가 조성됨과 동시에 지구에는 뭐 종말이 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으로서 몹시 불안해 있었습니다. 그 혜성의 이름이 슈메이커 레비입니다. 그 슈메이커라고 하는 천문가와 레비라고 하는 천문가, 한 분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 두 천문학자가 그러한 그 소행성이나 뭐 외부 태양계 바깥에서 태양계로 들어온 이러한 그 천체들을 조사했는데 그게 9번째입니다. 그래서 슈메이커 레비 9호 넘버 9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혜성입니다. 코메트인데 그것이 초속 50km, 그러니까 약 시속으로 계산하면은 약 18만 킬로미터, 시속 18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태양계에 진입해서 지구로 향해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994년 6월이나 7월에는 지구에 충돌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지구에 충돌하지 않고 목성으로 갔습니다. 그 목성에 추락했는데, 목성은 목성의 지름이 13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의 10배이기 때문에 13만 킬로미터에서 반지름이면 6만 5천 킬로미터인데, 목성의 그 6만 5천 킬로미터로 접근하면은 목성의 인력이 작용해서 모든 천체를 목성이 끌어잡아 다닙니다. 그래서 목성의 반지름인 6만 5천 킬로미터에 접근하게 되면은 목성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슈메이커 레비 그 코메트가 혜성이 목성을 지나갈 때 4만 8천 킬로미터로 거리에서 지나갔기 때문에 목성이 그냥 잡아다녔어요. 아주 쉽게 6만 5천 킬로만 하더라도 목성의 인력이 작용해서 목성을 끌어잡아 다니는데 4만 8천 킬로미터니까 아주 목성이 쉽게 목성의 인력이 작용해서 목성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럼 목성 주변에는 4개의 달이 돌고 있어요. 공전하고. 근데 그 4개의 위성이 다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가니메데인데, 큰 달은 그 목성과의 인력이 강할 것이고 작은 달은 목성과의 인력이 약할 겁니다. 그래서 목성과 그 달과의 그 인력 관계에서 강했다 약했다 이런 상황인데, 그 안으로 이 슈메이커 레비 9호 그 코메트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그 목성 주변을 돌고 있는 4개의 달에 작용하는 그 인력의 절약 현상, 그러니까 강했다 약했다 하는 그로 인해서 그게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그 슈메이커 레비 코멧이 27개의 조각지로 완전히 분산돼 가지고 목성의 표면으로 추락했습니다. 그것이 1994년 7월 달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목성은 태양계의 지킴이다. 그래서 지구의 무엇인가 외부 천체가 태양계로 진입해서 지구를 향해서 돌진해서 지구와 충돌하게 될 경우는 목성이 그 잡아다녀서 목성으로 추락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목성의 그 반지름인 6만 5천 킬로미터, 6만 5천 킬로미터 이내로 접근하게 되면 목성이 끌어잡아 다녀서 지구로 오지 않고 목성으로 갑니다. 그러면 6만 5천 킬로미터가 아니고 7만 킬로미터라든가 뭐 8만 킬로미터로 좀 목성의 그 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리에서 목성을 지나가면은 그거는 목성에 추락 안 하고 지구까지 도달합니다. 그 궤도는 지구에 가까이 접근은 하지만 지구와 충돌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상당히 그
그 자세하게 수학적으로 계산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1994년도에 있은 일은 그 슈메이커 레비 코메트가 혜성이 목성의 그 옆을 지나가면서 48,000km의 거리로 진행했기 때문에 목성의 인력권으로 들어와서 목성이 그 잡았다는 목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목성 주변을 돌고 있는 네 개의 그 달의 그 서로 다른 강하고 약하고 하는 그 인력 관계에서 조력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27개의 조각지로 완전히 분산돼 가지고 목성의 그 안으로 전부 추락했습니다. 근데 목성은 형태가 가스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가스의 그 구형체이기 때문에 그 표면에 그 추락하면은 상처는 납니다. 구멍 나고 불도 나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그러나 가스 덩어리 안으로 그냥 빠져가지고 그 목성의 거대한 그 가스 덩어리 안에서 그대로 다 그냥 흡수되고 맙니다. 그러고 그 목성의 그 표면은 좀 상처는 입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복원이 돼서 원래 상태로 다 돌아갑니다. 이게 그 운석뒤 안에 있는 내부 행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암석형입니다. 만일에 목성이 암석형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추락하게 되면은 목성의 표면에 거대한 분화구가 생기고 목성의 그 딱딱한 지층에 무슨 그 변화가 오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성이 그냥 부드러운 가스 덩어리니까 그 가스에 그냥 추락해서 그 목성의 표면이 막 그 추락하니까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27개의 조각지 중에서 굉장히 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성에 불이 난 것을 관찰했는데 그게 목성 전체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화염이 발견됐습니다. 그 순간에는 히로시마의 그 원자 폭탄이 터진 그 위력의 한 50억 배에 해당하는 그러한 위력으로 목성과 충돌했습니다. 그것이 거의 지구의 크기만 한 것이죠. 목성의 10분의 1의 그 화염이라고 그러면 지구만한 크기의 목성 표면에 화염을 일으키면서 충돌을 했습니다. 이거를 허블 그 전체 망원경이 아주 다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비데오로 돼서 나사에서 가지고 있고 여러 번 공개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성은 그 태양으로부터 5AU입니다. AU는 그 천문 단위인데 Astronomic Unit 천문 단위인데 지구가 태양과 떨어져 있는 거리, 즉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1AU입니다. 그거의 5배에 해당하는 목성까지 거리는 5AU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부터 목성까지 거리는 5AU인데 그 5AU 거리에서 목성이 공전합니다. 자전하면서 그 공전하는 속도와 이런 거에 의하면 외부에서 지구에 충돌하는 그런 그 천체가 올 때는 반드시 그 5AU 거리까지 상당히 지구에게 접근한 거죠. 태양의 외곽지대 명왕성이 있는 데가 한 40AU인데 그 40AU를 지나서 거의 8분의 1입니다. 그 5AU의 그 목성에 그 공전하는 궤도 거기까지 오게 되면은 목성이 태양을 공전하는 속도 또 그 외부 천체가 그 진행하는 속도 이런 거가 다 계산이 돼가지고 목성으로 그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지구에 와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성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65,000km에까지 접근하면 목성이 끌어잡아들이고 그 이하
5만 킬로미터, 4만 킬로미터 이렇게 되면 물론 목성의 인력이 더 강하게 당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만일에 6만 5천 킬로미터 바깥으로 7만 킬로미터나 7만 5천이나 8만 킬로미터로 진행하면은 목성의 인력권 바깥이기 때문에 영향권 바깥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 궤도는 그렇게 오는 궤도는 지구에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하지만 지구와 충돌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목성이 지구를 지키는 지구뿐만 아니라 그 내부 행성에 금성이나 수성이나 화성 이런 운석지 안에 있는 내부 행성들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파수꾼 역할을 목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1994년도에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성은 태양계의 지킴이다. 그럼 목성의 주변을 돌고 있는 4개의 서로 크기가 다른 달, 그거는 쉽게 말하면 맷돌과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사이로 들어오면은 서로 인력 간의 약하고 강하고 한 조력 현상에 의해서 무슨 전체든지 그것이 쪼개져서 조각시로 그렇게 분산되게 됩니다. 이제 하나의 맷돌과 같은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목성이 자기 주변에 달을 4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하나의 지킴이로서 태양계의 무슨 사고나 큰 6,500만 년 전에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다 멸종되는 공룡을 비롯해서 그러한 사건이 있을 수 없도록 목성의 지킴이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태양계에서 목성이 우연히 그냥 태양으로부터 OAU 거리에서 태양을 공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특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 또 지구에서 많은 다른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보호, 목성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6,500만 년 전에 공룡들이 지구에 살았을 때는 인간은 없었습니다. 인간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그것이 인류학자들이 크로마뇽 인간이 살았다. 한 100만 년 전이고,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 원시인이 살았던 건 한 150만 년 전이다. 이래서 100만 년에서부터 150만 년 전에 인류가 지구에 나타났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뼈나 해골들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974년도에 영국의 부부가 고고학자가 있었습니다. 리치라는 이름을 가진 고고학자 부부가 그냥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휴가를 갔습니다. 가서 좀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자 탄자니아에 가는데, 탄자니아인 또 세렝게티라는 데에는 아주 자연 파크가 있어요. 내추럴 파크가 있어가지고 맹수들이 다 거기서 그냥 기거하고 기린이라든가 얼룩말떼들이 있고, 그런 아주 자연 농원, 그것이 아주 볼만한 장관이죠. 그런 것도 보고 이래서 탄자니아에 가서 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던 고고학자 부부가 우연히 라에톨리라고 하는 좀 한적한 장소에 갔습니다. 근데 라에톨리라고 하는 도시는 탄자니아에서 크지 않은 작은 도시인데 외곽지대에서 아주 이상스러운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발자국이
거기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라에톨리 부근에 화산이 있었는데 화산이 그 분출하면서 화산재가 내려오면서 수분과 이래서 밀가루 반죽처럼 번복돼 가지고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상당히 부드러운 상태에서 그 위로 사람이 걸어가면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두 명이 낸 발자국이에요. 그래서 한 명은 좀 발이 크고 발자국의 그 깊이가 깊은 거로 봐서는 몸무게가 무거웠고 나이가 든 사람이고 한 사람은 좀 어린 나이에 몸 사이즈도 작고 그런 둘이 지나가면서 내면서 한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또는 뭐 큰형과 막내 동생 뭐 이런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 옆에는 또 하이에나 발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에나에게 그 습격을 받아서 도망가던 그런 절박했던 상황이 아니었나 그러는데 그 발자국이 오늘날 현대인의 발자국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이 난 그 거리를 보면은 오늘날 현대인이 걷는 그러한 모습으로 직립인간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자국의 그 깊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추측을 했는데 그 큰 발자국은 대략 65kg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고 키는 약 한 165cm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고 그 옆에 아들인지 동생인지는 몰라도 그것은 약 한 40kg 정도의 몸무게 키는 한 120m에서 130m 정도의 그 키를 가진 사람이 둘이 걸었다. 그 전체 그 걸어간 거리는 약 한 30m 됩니다. 그런 그 화석을 발견했어요. 리치 부부가 고고학자들아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그 방사능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365만 년이다. 그 화석이 그 나이가 그 화석이 거기서 생겨나서 오늘날까지 경과된 시간이 365만 년이다. 그러면은 그 지금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호모 사피엔스가 뭐 크로마뇽인이든 네안데르탈인이든 간에 그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뭐 무기도 만들고 돌로 무슨 뭐 도끼도 만들고 돌칼도 만들고 뭐 이런 그 호모 사피엔스가 100만 년에서부터 150만 년 전에 시작됐다. 이러한 이론인데 이 탄자니아의 라에톨리에서 1974년도에 발견된 이 화석에 의하면은 오늘날과 같이 이런 직립해서 걸어다니는 우리와 걷는 스타일과 거의 유사하게 걷는 이 인간이 365만 년 전에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었다. 이게 입증된 겁니다. 그래서 1974년도에 뭐 전 세계 인류학자들이 거기 가 모이고 그 리치 부부 발견한 부부가 중심 인물이 돼가지고 뭐 세미나를 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뭐 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지구에 그 존재하게 된 것은 약 뭐 365만 년 전에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하고 뭐 우리가 그 인간이 지구에서 산 그 역사를 우리가 궁금하니까 자꾸 연구를 하는데 한동안은 뭐 100만 년에서 150만 년이라고 그런 인류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학설이 있었다가 1974년도에 라에톨리에서 발견된 그 화석에 의하면은 아프리카에는 그 탄자니아에는 365만 년 전에 오늘날 우리처럼 생긴 두 발로 걷는 직립 인간이 존재해 있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는 그런 거대한 사건 6,500만 년 전에 있었던 그래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멸종했던 그런 사건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운석 큰 운석이라든가 또는 무슨 그런 천체가
지구에 추락한, 그래서 뭐 시베리아 어디에 1908년도에 퉁구스칸가 뭐 거기에 추락해서 거대한 분화구를 만들고 그 지역에 뭐 나무들이 다 타고 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런 게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뭐 태양열이 차단되고 태양 빛이 차단되고 이렇게 해서 그 지구 표면의 온도가 마이너스 40도, 50도, 60도로 이렇게 하강했던 그런 사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목성이 그 태양계 지킴이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목성이 그 OAU의 거리에서 딱 운석띠가 있는 바로 그 바깥에서, 태양에서부터 운석띠까지는 약 3.5AU인데 거기에서 1.5AU 더 나가면 목성의 궤도입니다. 그래서 또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10AU입니다. 근데 목성이 5AU라는 거리에서 공전하면서 1AU에 해당하는 지구, 그리고 만약 운석띠 안에 있는 내부 행성 4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것을 보호하는 그런 지킴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이 1994년에 슈메이커 레비 넘버 9의 코메트 혜성이 지구로 돌진하면서 지구와 충돌하려고 하는 그런 궤적에서 불갑을 목성의 그 반지름에 해당하는 65,000km 이내로 진행해야 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목성으로 추락했다. 그래서 지구와 충돌하는 궤적으로 오는 것은 목성의 인력권을 지나가기 때문에 목성으로 끌려간다. 그리고 목성의 그 반지름 65,000km의 바깥으로, 즉 7만 km, 75,000km, 8만 km로 진행하게 되면은 지구와 근접은 하지만 지구와 충돌은 하지 않는다. 그러한 그 목성의 그 묘한 그 목성이 지킴이로서 태양계의 지킴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강의를 오늘 마칩니다.